자, 10강입니다. 10강의 갈래복합 10강입니다. 박제삼 시인의 흥부부부상. 유명한 작품이죠, 이것도. 박제삼 시인의 흥부부부상.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출신입니다. 박제삼.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죠. 박제삼은 한 글자만 외워라. 뭐? 한. 한 글자만 외워라. 왜 한이다? 재수하고 삼수했으니까 한이 많겠죠.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자, 한, 전통 이런 단어로 박제삼 시인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을 많이 빌려옵니다. 춘향이라든가 흥부라든가. 여기서도 흥부부산이니까 뭐 빌려왔겠니? 흥부전의 내용을 빌려왔겠죠. 흥부부상 있지만은 추억에서라는 작품 유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가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수정가도 그 춘향이 마음이라는 시집에서 나온 겁니다. 박제삼 시인입니다. 자, 작품 한번 보죠. 이 작품하고 연결 짓는 작품이 흥부부상 연결 짓는 게 서정주 시인의 무등을 보며 라는 시하고 연결지어요. 전쟁 직후에 전쟁 직후 우리나라 대단히 가난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난함을, 물질적 궁핍을 부부간의 정신적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건 가난한 건데 어떻게 정신적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겠니? 그래서 물질적 궁핍과 정신적 사랑 중에서 사실 납득은 안 되지만 정신적 사랑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라는 시가 있고요. 소설로서는 뭐 현진건의 빈처, 그 다음에 수필로는 김소은님의 가난한 날의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이와 유사합니다. 읽어보죠.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박을 가르겠죠, 이제. 그때 건넨 뭐를? 웃음살을 헤아려보라.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살 밑줄 꺼놓고 이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은 삼겹살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고 이 살은 물살할 때 살이죠. 웃음의 물살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한 말이지. 자, 요거는 웃음의 물살입니다. 박덩이를 뭐죠? 먹을 거리 아닙니까? 어쨌건. 그러면서도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웃어서 그게 파도의 물살처럼 번져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웃음살은 그걸 한번 생각해보라죠. 깊이 있게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깊이 있게 생각해보라. 즉, 그 웃음의 물살의 의미는 뭔가 이거죠. 즉, 물질적 궁핍인 가난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겠지. 그걸 한번 헤아려 보아라. 금이 문제겠나? 황금 벼이 사기 문제리. 표현법 뭐죠, 이거? 서리법이죠. 문제를 영어로 하면 뭐죠, 이거? 프라블럼이다? 아니죠. 여기서 문제다. 자, 그렇다면은 금이 문제가 되지 않고 황금 벼이삭도 문제가 되지 않고 뭐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웃음의 물살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이 문제다. 중요한 가치다. 아마 이런 뜻으로 쓰인 말이죠. 문제다. 라고 무슨 어조로 쓰고 있어? 단정적 어조를 쓰고 있죠.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든 깨끗하든 그것이 확실히 중요한
가치다. 흥부 부부가 뭐를?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지금 서로 웃고 있습니다. 맞지? 자, 웃고 있는데, 야, 이것이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다? 우리의 중요한 삶의 가치다 이거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첫 번째 1년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것이 문제다고 하면서 봐봐.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죠. 뭐를 하고 있습니까? 반복을 통해서 뭐의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떡방아는 뭐 할 때 하는 거죠? 쌀 가지고 떡 짓잖아요. 그렇다면 이 흥부 집안은 이런 거 할 수 있겠나 없겠나?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이죠. 그렇다면 이 없는 떡방아는 가난을 뜻하는 거지. 맞지? 그렇지만 있는 듯이 없어도 뭐한 듯이 마치 들리는 것처럼 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가난해서 떡방아를 찍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없어도 마치 들리는 것처럼 가난을 견디어 온 거죠. 삶에 대한 무슨 태도입니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의 태도죠.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 손발 다른 처지 손발 다른 처지 왜 손발이 다르죠? 하도 많이 빌어서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지. 맞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이 사람 지문도 안 지키겠네.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 한쪽 면들, 즉 힘들어하는 서로에 대한 이해, 사랑으로 웃음 짓죠. 자, 이 둘은요, 이렇게 하면서 첫째,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생각하고요. 둘째, 거울 면처럼 서로를 향해 웃어 보이고요. 맞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낙천적이고 맞죠? 그리고 서로를 뭐합니까? 이해해주는 거죠. 낙천적이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봅니다.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구설의 원관이 뭘까요? 눈물이겠지? 서로 불쌍합니다. 한자성은 뭐죠? 동병 상련이죠. 아이고 내 마누라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그죠? 아이고 내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눈물을 떨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지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죠. 그 눈물이 뭐 하겠니?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의도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절로니까 저절로 아닙니까? 저절로 얼굴에 떨어지는 눈물이죠.
저절로 얼굴에 흐른 눈물을 서로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눈물 흘리는 모습을 서로 상대편에게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는 맞네. 그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부끄러워하니까 아주 이 순박한 부부애가 우리는 느껴지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뭐합니까? 눈물 흘린 게 부끄러워서 또 웃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중요한 말입니다. 위에 나오는 웃음살과 여기는 본 웃음이제. 이 중요하죠? 요것의 의미 뭡니까? 뭐 하고 난 뒤에 하는 거고. 웃다가 서로 뭐 했습니까? 눈물 흘렸죠? 그러고 난 뒤에 또 웃는 거죠. 이거는 긍정적인 가치였지. 여보, 힘들어도 우리 뭐 합시다. 어머, 부끄러워! 하면서 또 웃는 거죠. 이거 되겠니? 그렇다면 이 웃음은, 잘 들어봐. 눈물 흘리고 난 뒤에 웃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눈물로 뭐 된 거다, 이제 이거는 정화된 거지. 눈물로 씻어진 거 맞니, 안 맞니? 그래서 무슨 웃음이랍니까? 본 웃음이라고 얘기하지. 요거 되겠죠? 따라서 이 웃음은 바로 본질적인 정신적으로 행복감이죠, 이제. 이거는 진짜 백이 행복감이죠. 정신적인 행복감입니다. 진정한 울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웃음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서로 불쌍해 울다가 다시 웃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작품의 주제인 가난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정신적인 행복감을 추구하자라는 이 작품의 주제. 그래서 서정주 무등을 보며하고 통한다는 얘기죠. 시는 됐죠? 박제삼님의 흥부부부상이라는 시였습니다.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번 가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찾습니다. 가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했다. 가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은 화자? 찝찝하죠, 이거? 네. 가는 명령문이 없다. 보라! 이랬잖아. 네. 아니죠. 가에는 예스러운 종결 표현, 뭔지 모르겠다. 맞죠, 이거? 현재 답은 1번, 4번, 5번 속에 있겠네.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거, 뭐 풀 수 있죠? 동그라미 A가 뭐죠? 황금 벼이삭이 문제겠는가 이거죠. 황금 벼이삭은 물질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나오죠. 이런 거 미친 거 맞냐?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 풀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기억이 뭐죠? 기억도 흥부건인데요. 맞습니까? 기억이 흥부부부상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맞네. 서로 구설을 나누었으리. 1번 맞는 말이죠. 6번 가볼까요? 흥부 부부가 손발 다른 처지이면서도 가난하면서도 같이 웃어 비추며 서로에게 웃음살을 건네는 것은 비언어적 수단이 바로
이거죠. 웃는 것. 언어가 아닌 그걸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이다. 선지는 보기는 안 읽었지만 맞는 말이죠. 흥부 부부가 서로 부끄러워하거나 서로 소설아쳐 놀란 건 뭐죠? 왜? 눈물을 흘려서 그렇죠. 자신에게 상대방이 자, 이건 이상한 말이지. 가족 응집성이 약화된다. 정답 2번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나악을 가겠습니다. 나악을 제목이 김사인 지상의 방 한 칸이라고 박영한이라는 소설가의 지상의 방 한 칸이라고 소설 제목이에요. 소설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다? 제목을 빌렸다 이거죠. 박영한 지상의 방 한 칸이라는 소설 제목을 그대로 빌려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작품 가겠습니다. 시는 아주 쉬워요. 한번 술술 읽힐 겁니다. 이거는. 세월은 또 한 곱이 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고비를 넘었다라는 걸로 미루어 보아. 삶이 무척 힘들죠, 지금요. 그래서 온갖 삶에 대한 삶이라는 표현보다 생존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네. 생존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지. 한자는 전전 반측이죠. 꿈결에도 그런 것 때문에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네요. 삶이 뭐하다 참 그냥 쉽게 풀게요. 아, 참 뭐하다 살기가 뭐하다 막막하다 이거죠. 어찌 살아야 되노 이겁니다. 이거 되었습니까? 야 이거 어찌 살지. 특히 누구 보니까? 둘째 놈 보니까 에린, 여린이라는 뜻을 가진 사투리입니다. 둘째 놈의 여리디 여린 손끝이 뭐로 아프답니까? 지한테는 뭐가 돼? 천근만근이 된다 이거죠. 봐봐. 아버지로서 맞지?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자식을 보죠? 이 자식은 지금 많이 컸어요? 아직까지 어려요? 어리기 짝이 없죠? 그렇다면 얘를 뭐 해야 됩니까?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게가 바로 뭐로 온다? 천근만근으로 온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천근이라는 요거는 결국 그가 느끼는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의 무게일 수도 있고, 이 사람 밥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본인이 느끼는 뭘 수도 있겠고, 자괴감일 수도 있겠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 자식한테 느끼는 뭘 수도 있겠고, 미안함일 수도 있겠고, 내가 좀 풍족했으면, 맞죠? 와, 이 부분에서 울컥하죠?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 이해했습니까? 이 사람 뭘 생각합니까,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뭐 하고 싶으죠? 자살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만큼 지금 이 사람에게는 삶이 힘들죠, 지금. 나를 뭐로 믿어? 보잘것없는 이 나를 앱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서리법 썼죠. 시가 슬프죠? 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바로 아기를 누이고 이불을 다독거려 주죠. 아, 이 사람 지금 나오죠?
뭡니까? 이 나이 먹도록까지 배운 것이라고 뭐까지 없다? 원고지를 메꾸어 밥 비는 재주. 뭡니까 이 사람? 글 쓰는 직업이죠. 됐죠? 글 쓰는 직업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쫓기듯 붙잡는 뭐가 원고직하니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와, 지기네. 이 시가 나온다. 원고직한 방 한 칸. 이거 라임 지기네. 자, 원고직한 방 한 칸. 이렇게 해서 서로 뭔가가 그지 일단 대응시키죠. 자, 원고직하는 뭡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이 무슨 수단이죠, 이거? 생계 수단이지. 그런데 이 가족이 살만한 뭐조차 없습니까, 지금? 지상에 방 한 칸조차 없는 상태죠. 그 다음 방 한 칸은 무슨 공간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즉, 이 생계수단은 뭐하기다?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하다? 막막하죠? 맞습니까?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하다는 것은 막막하다는 얘기겠지. 망망천지에 없다는 말이냐? 이것도 뭐다? 서리법이네요. 즉, 주거공간을 모이면 되는데, 몸만 가리면 되는데, 없죠. 따라서, 막막하고, 여기서 뭐 느껴집니까? 이제 절망감이 느껴지죠? 됐습니까? 화자는 지금 뭐다? 독백적 어조로 표현되고 있죠, 지금. 그지? 독백적 어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까지. 시를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비애감이죠? 그렇습니다. 웅크리고 이제 또 누굽니까? 마누라 보네요.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밖에는 무슨 소리? 바람 소리. 아마 이 바람 소리는 세파 정도로 빗대면 되겠지. 세상이 주는 파도. 그지? 사정 없고 참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네. 사정 없고 봐라 지금 마을의 사람. 맞죠? 이제 이 방 한 칸 전세방에서 뭐다 쫓겨나는 거죠?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잠이 오지 않는다. 시가 너무 진솔해서 너무너무 슬픈.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예술적 장치가 뛰어나다든가 하는 그런 작품은 아닌데요. 그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참 이 표현법이라는 게 이런 거 보면은 기교가 뛰어난 작품은 아니잖아요. 진실이라는 게 얼만큼 큰 감동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한편 내 나름대로 짤막한 평가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가온여 선생의 평가입니다. 그냥. 야, 이 진실한 말이 그죠? 바로 시잖아 이게 그죠? 시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렇다면은 봐. 이 작품 시 제목의 의미도 알겠죠? 맞죠? 자, 그렇다면 떠오르는 작품이 봐라. 뭐 하기 때문에 지금 삶이 힘들죠. 뭐기 때문에? 작가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요 작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김광균의 노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을 발표한 중국 소설가예요. 노신. 루신이라고 하는데 김광균의 노신이라는 시 연결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아버지가 작가, 시인인, 문학인인 아버지, 가장으로서 느끼는 어떤 책임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그것도 있었잖아요. 원고지 칸을 갖다가 사닥다리로 비해가지고 2층에 골방에 올라가 방목을 씌웠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방목을 시 중에 시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원고지 칸을 사다리에 비교해가지고 자기 위는 골방이고 골방은 자기의 작업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쓴 작품도 있습니다. 자, 나학을 관련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또 1번 문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1번 문제 나글의 시간이 언제죠? 아까? 밤이었지. 네. 그러니까 2번은 여기 맞겠네. 3번 또 요렇게 맞겠고. 가가 명령문이었잖아. 그치? 4번에 예스런 표현 없고요. 나글은 뭐가 반복되었죠? 잠이 오지 않는다고 처음 하고 끝에 나왔었지. 맞죠? 잠이 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 B가 뭐죠? A, B 혹시 풀 수 있나? A, B 못 푸나? 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4번의 B는 풀 수 있을까요? 못 풉니까? 네. 못 푸네요. 5번. 자, 뭔가 2번은 맞는 것 같죠? 뭔가가 느낌이. 네. 디귿은 뭘까요? 디귿은 우리가 읽은 게 이런 거 없는데 아직까지.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잠이 오지 않는다. 정답이네요. 그죠?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나에서 화자가 꿈결에도 적신다며 심정을 느끼는 것은 됐네요. 잠든 아이를 바로 누워준다든지 얼굴을 가져오는 이것도 가능하네요. 다학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작품이네요.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는 소설이네요. 유명한 겁니다. 오발탄이 뭐죠? 잘못 발사된 탄알이라는 뜻이죠. 잘못 발사된 탄알, 총탄. 잘못 발사된 총탄. 따라서 이 제목은 잘못 발사된다는 얘기는 목표가 뚜렷하지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삶의 방향성을 뭐했다? 상실했다. 로 이해되는 작품이죠. 잘못 발사된 탄알. 삶의 방향성을 상실했다. 작품 하기 전에 잠깐만 언급해보면요. 이 사람은 회계사에 있는 그냥 회계사가 아니고요. 거기 서리로 있는 직원으로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인데, 자, 지금 현재 어머니는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 가족이거든요. 치매를 앓고 어머니는 계속 가자 소리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자 이거죠. 북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고향을. 북한을 간다 해서 뭐 용공분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뭐다? 정신 이상이죠. 아내입니다. 아내는 중산층의 여유로운 삶을 살다가 피아노까지 배우고 뭐 쭉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내는 출산 중에서 사망을 합니다.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뒤에 뭐가 된다? 은행 강도가 됩니다.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래도 뭐 이거는 소설에 나오는 말이니까 양공주가 됩니다. 서양 사람한테 몸을 파는 장녀.
양공주가 됩니다. 당시 해방 이후 한국전쟁 당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이게. 봐봐. 이 주인공의 인생 어때? 정말 살기 힘들겠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구실? 자식 구실. 그 다음 무슨 구실? 남편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다 못하고 있는 거지. 집단은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로 성숙하게 살았는데. 결국 이래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참 안 됐습니다. 작품 보죠. 소설 읽을 때 항상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 동그라미 치라. 맞지? 철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까 얘기했죠. 회계사. 당시 계리사 서기라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슨 가정? 월남 가정이라고 했죠. 월남 가정의 장남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시민이죠, 지금. 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물속에서 손을 빼내었다. 자, 철호가 지금 뭐합니까? 엉뚱한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뭘까죠, 지금? 물속에서 손을 빼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야 밑바닥에 한 사나이 얼굴을 보았다. 이건 쉽죠? 대야 밑바닥에 있는 한 사나이가 누구죠? 철호 자신의 모습이겠지. 그 모습은 까마득한 원시인의 한 사나이라고 합니다. 요 한 사나이는 이렇게 되죠, 지금요. 자신의 모습을 어디에 빗댔다? 원시인으로 빗댔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러니까 대야 물에 비친 모습이죠. 자신의 또 다른 얼굴 아닙니까? 됐죠? 하나의 페르소나겠죠, 요거. 철호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그 사나이는 뭔데? 무섭네. 그죠? 메타 인식하네, 지금. 그 사나이는 얼굴의 온 근육을 이상스럽게 힘을 움직이며 입을 비죽거려 웃고 있었다. 이마에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 요게 이제 묘사 장면이지. 열거를 통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습이. 말 그대로 초췌한 모습이지. 왜 그럴까? 됐습니까? 뭐 한다고 초췌해진 겁니까?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초췌해진 거지. 몽둥이 끝에 모난 돌을 하나 칡 넝쿨로 아무렇게나 잡아매서 들고 동굴 속에 남겨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해 온종일 숲속을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사나이. 그런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이런 색깔 나오노? 뭘 찾아다닙니까?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는 거죠. 곰, 노루, 멧돼지, 꿩 이렇게 나열하죠. 이건 지가 다 잡을 수 있나 없나? 못 잡죠. 따라서 요거는 본인의 능력으로는 포획이 불가능한 거죠. 사냥감 물색하기 위한 고민 아닙니까, 지금? 근데 본인의 능력은 이 정도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서열이 있겠지, 그자? 곰을 먹을 수 있는, 그 다음 멧돼지, 노루, 꿩, 서열이 있을 건데, 지한테는 딱 어느 정도다? 토끼랍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요즘은 지 차례가 안 된답니다. 계속 이 원시인께서는 힘의 서열에서 밀리고 있죠, 지금. 이해됐나? 그러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뭐 되고 있는 모습이다, 계속? 도태되고 있는 모습이죠. 됐나? 도태되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도태된다는 말 알지? 도태되고 있습니다. 왜 많습니까? 왜 밀립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자 중에서 누가 힘센 자가 먼저 가지겠지. 이 말 알겠나? 그래서 사냥꾼이 너무 많다. 토끼보다 더 많다. 그래도 가장이니까 무언가를 들고 가야 되죠. 얘는 지금 뭐하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사나이는 바위 잔등에 무릎을 꿇고 앉아 냇물에 손을 씻는다. 봐봐. 얘 냇물에 손을 씻지? 방금 처럼 하고 있었지. 처음에. 처로, 봐봐. 대야 손을 빼내었다. 맞지? 그렇다면 이 행위가 유사하죠, 지금. 행위가 유사합니다. 파란 물 속에 빨간 노을이 잠겼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행위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서로는 지금 퇴근하는 겁니다. 이제 퇴근하면은 하려고 하니까 손을 씻어야 되겠죠. 이 사람은 계리사 서기였으니까 예전에는 볼펜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전 뭐밖에 없었습니까? 만연필 아닙니까? 펜이니까 뭐 찍어야 됩니까? 잉크 찍어야 되죠. 그렇다면 예전에는 솔직히 손에 정말 많이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잉크물 묻은, 자, 이 손은 잉크물 묻은 손이죠, 이제. 손을 씻으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요거는 잉크 색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그죠? 자, 갑시다. 끈적끈적하게 사나이의 손에 묻었던 피가 저녁 노을빛보다 더 진하게 우러난다. 뭔가 있다는 얘기죠. 저 무슨 이런 색깔 나왔노? 그냥 세웁니다. 자, 무엇인가 때려잡은 모양이다. 곰, 멧돼지, 노루, 꿩, 토끼.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뭐 잡았노? 내장이네요. 결국 이 사람은 토끼도 못 잡고 남이 뭐 한 겁니까? 버리고 간 거죠. 그것이 무슨 짐승의 내장인지는 사나이 자신도 모른다. 사나이는 그 짐승의 머리도 꼬리도 못 보았다. 얘는 힘이 없는 녀석이라서. 누군가 숲속에서 끌어내어 버린 것을 주워오는 것이었다. 내장은 그렇다면 뭡니까? 지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동굴 속에 남겨두고 온 식구들의 식량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뭡니까? 턱없이 부족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수입이죠. 요리 이해되는 거 맞죠? 계리사 월급 정말로 이거는 내장이란 얘기죠. 서로는 옆에 놓인 비누를 집어들었다. 마구 두 손바닥으로 비볐다. 뭐가 다더라? 까닭모랄 울분이 끌어올랐다. 이 울분은 뭐죠? 그렇다면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 분노 이런 것들이겠지. 이렇게 끝났네.
이런 상상을 했죠. 이까지 읽었을 때 이 소설 시점 뭐죠? 철호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철호가 초점화자인 듯 하죠. 그지? 자, 그렇다면은 뭐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철호의 뭐 중심으로? 심리 중심으로 한번 읽어봐라 이거죠.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홀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뭐 하기에 치 오르기 아래서부터 위로 자 이거 치 오르기에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다. 자, 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여기가 본인의 주거지죠. 주거지역입니다. 아까 철호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무슨 가족이라고 했죠? 월남 가족이라고 했죠. 월남 가정들 전부 다 어디? 산곡에 전부 다 판잣집 짓고 다 그래 살았거든요. 거기를 해방촌이라고 했습니다. 가난의 대명사겠지. 됐니? 산 몇 번지들 판잣집들입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 값을 왜 자꾸 이런 색깔 나오죠? 그냥 담배 이름입니다. 레이션 값을 그냥 제가 보니까 이 지문 보니까 전투 식량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뜯어 덮은 처마 하니까 봐봐. 미국 군인들이 버리고 간 거겠지. 그러니까 이 처마는 버리고 간 걸로 활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또한 그들이 가난상을 얘기하겠지. 어깨를 스칠 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데나 마구 버린 뜬물이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 재가, 보일러 아닙니다. 구공탄 재가 군데군데 한 대 더댕이 모양 깔렸다. 잘은 몰라도 묘사 부분은 맞지? 묘사했는데 뭘 묘사했습니까, 여러분들? 참 가난한 환경이죠. 아주 열악한 환경의 해방촌을 묘사했다는 얘기지. 됐어요? 저만큼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얼기설기 문살에 얽어맨 철원의 집 방문이 보였다. 이제 나왔지? 철원의 집도 어떤 곳입니까? 이런 곳이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곳입니다. 철원은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헝겊이 달린 문 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어서 찌걱찌걱 집혀서 잘 열리지 않았다. 아래가 잔뜩 집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열악한 삶이죠. 어머니의 소리. 가자. 가자. 아까 어디 가자 했습니까? 그거는 북으로, 고향으로 가자라는 얘기잖아.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머니는 이 소설에서 뭘 대표하는 사람이죠? 실향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가자가자라는 소리는 그렇다면 고향을 잃은 사람의 아픔이나 그리움과 관련된 표현이겠죠. 어머니의 정체입니다.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럽던 그 목소리가 아니고 팽팽하고 간사한 게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였다. 자, 봐봐라. 쨍쨍하고 이런 색깔이 계속 나오노. 쨍쨍하고 간사하다고 했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죠. 어머니 목소리를.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호의 얼굴에 걸레 썩는 냄새 같은, 야, 진짜 이거는 이제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네요. 그것이 확 풍겨왔다.
철호는 문 안에 들어선 채 우두커니 아랫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고야, 자기 엄마를 뭐라고 하노? 이거는 색깔 달리 할 만한데, 그죠? 뭐라 했다? 미라라고 했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수세미네. 엄마의 모습은 뭐에 빗대고? 미라에 빗대고. 엄마의, 그래서 미라는 야윈 어머니의 모습이고요. 수세미는 펑크러진 머리카락을 빗댄 말이네요. 이거 자식 새끼가 그죠? 엄마를 미라에 빗대고 엄마 머리 갖다가 수세미가 뭐고. 자, 중학교 시절 박물관에서 미라를 본 일이 있었다. 그건 꼭 솜 누더기에 싸놓은 미라였다. 흰 머리카락은 한 올도 제대로 놓인 것이 없었다. 그대로 수세미였다. 그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자, 가자 하는 4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해골 같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쨍쨍한 소리가 나오는지 이상했다지. 쨍쨍하다 이거지. 이렇게 야위고 맞지? 한 사람이 그냥 가자! 가자! 이 소리만 한다는 얘기죠. 철호는 윗방으로 올라가 털썩 벽에 기대 앉아버렸다. 가슴에 커다란 뭐다? 납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이거는 무기 아닙니까? 중압감이죠, 이것도. 철호가 느끼는 압박감. 맞죠? 가장으로서의 책무감.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납덩어리라는 무게에 빗대졌죠. 정말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다. 눈을 꼭 지르감으며 애써 침을 삼켰다. 안 됐습니다, 철호. 어디 취직을 해야지. 취직요? 형님처럼요? 이제 요거는 동생 누구다? 영호입니다. 그렇다면 영호는 형님을 뭐라 합니까? 전차값도 안 되는 월급이나 받고, 이건 형의 직업이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인지요. 형의 뭐다? 평범한 이러한 월급쟁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영호지.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습니다. 자, 영호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은행 강도가 된다 했습니다. 한방을 좋아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한탕주의 이런 녀석이 이런 거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럼 뭐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있지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용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기와는 좀 다른 말이지. 이 용기는 뭐겠노? 은행을 털 용기겠지. 어처구니 없는 영호의 수작에 철호는 그저 멍청하니 영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손끝이 따가웠다. 철호는 삐루, 알죠? 삐루, B-E-E-R, 그죠? 삐루라고 했습니다. 삐루 깡통으로 만든 재떨이에 담배를 피벼꼈다. 용기? 네, 용기. 용기라니 적어도 까마귀만한 용기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영리할 필요는 없더군요. 우드래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갑니다. 뭐하고 뭐가 나옵니까? 까마귀와 허수아비가 나오죠. 까마귀는 도무지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새처럼 영리하지 못한 탓으로 그놈의 까마귀는 애당초 허수아비를 무서워할 줄조차 모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미 얘가 은행 강도 된다 했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까마귀는 뭐를 빗댄 말이고 허수아비는 뭐를 빗댄 말이냐 이거죠. 허수아비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규범을 얘기했고요. 이 까마귀는 이러한 규범, 양심 따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는 뭐가 되겠다? 까마귀가 되겠다 이거죠. 적어도 까마귀만한 용기만이라도 말입니다. 영리할 필요는 없더군요. 우둔해도 상관없어요. 까마귀는 도무지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새처럼 영리하지 못한 탓으로 그놈의 까마귀는 애당초 허수아비를 무서워할 줄 모르거든요. 영호의 입가에는 좀 전에 파랑색 꽁초에다가 당시 담배 이름 불을 땡기는 철호를 바라보던 때와 같은 야릇한 웃음이 또 소리 없이 감돌고 있었다. 샘이 담배를 안 펴가지고 요즘 담배는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자, 그 야릇한 웃음입니다. 자, 엉뚱한 계획이죠, 이제. 아니겠지 하면서 뭐합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철호는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하고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그저 우리도 남들처럼 다 벗어던지고 뭐를? 양심이나 규범 같은 걸 말하죠. 홀가분한 몸차림으로 달려보자는 거죠. 뭐? 벗어던지고 뭐다? 양심, 윤리, 관습, 법률 벗어던지고 은행으로 돌진 이거죠. 권총 들고. 영호의 큰 두 눈이 유난히 빛나는 가자 철호의 눈을 정면으로 밀고 들었다.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너는 어찌 그런 생양아치 소리 하니?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처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다. 철호는 그렇다면 뭐하다 이때까지? 양심을 지키며 산 소시민이었지. 그런 사람이 본인을 뭐에 빗댔다? 오발탄에 빗댔거든요. 난 오발탄인가? 이라고 했습니다. 소설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오발탄 작품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2번 문제 풀 수 있겠네요. 다글이 용기입니다. 은행틀 용기죠. 기억은 미친 거 맞나? 영호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거 아니죠. 니은은 맞지? 영호가 볼 때 자기 형제 이외의 동시대인들에게 자기 형제 이외에 동시대에 결여된 처세들 영호가 볼 때 결여된 처세의 태도는 맞지. 그때 자기 형제 이외가 아니고 자기 형도 포함하죠. 그죠? 자기 형도 없는 거죠, 이게. 영호가 리얼 맞네. 니은과 리얼 정답 4번입니다. A, B 한번 볼까요? A가 뭐고 B가 뭔지. A는 안 풀었나? A가 뭐야? A가 어머니 미라 그 얘기고요. B는 이제 영호와의 대사 얘기였네요. 자, A에는 적절한 거 찾습니다. B와 달리 인물들 간의 갈등은 어디가 있죠? B가 있었죠. 정답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허수아비였죠. 맞네요. 정답 5번. 그 다음 니음은 아마 해방초 묘사 장면 같네요. 6번 마지막 그죠? 그렇네요. 문제 다 풀었죠?